당신은 또다시 실패했다. 왜인지 아는가? 당신은 입을 너무 많이 열었기 때문이다. 꿈을 말하고 계획을 떠벌리고 목표를 자랑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이 남았는가? 빈손과 부끄러운 변명뿐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비전을 듣는 순간 그것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두려움을 속삭이며 당신의 확신을 흔든다. 당신이 말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말로 소모된다. 행동으로 써야 할 힘을 입담으로 날려버린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 자란다. 빛을 받기 전까지는 땅 아래 숨어 있다가 강해지면 그제서야 모습을 드러낸다. 당신의 꿈도 마찬가지다. 침묵 속에서 키워라. 조용히 실행하라. 아무도 모르게 쌓아 올려라. 결과가 말하게 하라. 성취가 증명하게 하라. 다음 몇 분 안에 왜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원리를 당신의 삶에 적용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더 이상 말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행동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시간이다. 번호 1. 침묵과 신중함의 중요성. 침묵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버리고 있다. 매일 당신은 입을 열어 꿈을 흘려보내고 있다. 계획을 떠벌리고 목표를 자랑하며 비전을 남에게 팔고 있다. 그리고 궁금해한다. 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답은 단순하다. 당신이 말하는 순간 당신의 힘은 사라진다. 세상은 당신의 꿈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듣기 위해서가 아니다. 파괴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은 당신이 성공할까봐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은 그들의 실패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당신의 용기는 그들의 비겁함을 부끄럽게 만든다. 당신의 행동은 그들의 게으름을 폭로한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꿈을 들으려 한다. 걱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조언이라는 독을 바르며 현실적이라는 칼로 당신의 비전을 찌른다. 그건 너무 어려워. 실패하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 이것들이 그들의 무기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 무기들의 자신을 노출시킨다. 침묵은 보호다. 당신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다. 꿈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 있다. 비전은 첫 번째 의심에 무너질 수 있다. 계획은 첫 번째 비판에 산산조각 날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대단해 보이고 싶어서. 하지만 진정으로 대단한 사람은 대단해 보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대단하다. 당신이 계획을 말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착각한다. 마치 이미 해낸 것처럼 느낀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만족감이 찾아온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할 동기는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함정이다. 말은 행동을 대체한다. 꿈은 환상이 된다. 계획은 공상이 된다. 당신은 커피숍에서 친구들에게 창업 아이디어를 설명하며 이미 성공한 기업가가 된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같은 침대에서 잠들고 같은 알람에 일어나며 같은 일상을 반복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썼기 때문이다. 실행해야 할 곳에 말로 썼기 때문이다. 진짜 성취자들은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침묵한다. 계획을 품는다. 비밀스럽게 움직인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실험실에서 1000번의 실패를 견뎠다. 잡스는 아이폰을 만들겠다고 미리 발표하지 않았다. 그는 비밀리에 팀을 구성하고 몰래 개발하며 조용히 혁명을 준비했다. 당신의 비전이 강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뿌리를 내릴 시간이, 견고해질 시간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자랄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신은 그 시간을 주지 않는다. 씨앗을 심자마자 파헤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 봐, 내가 씨앗을 심었어. 그리고 그 씨앗은 죽는다. 침묵은 인내를 요구한다. 자제력을 요구한다. 겸손을 요구한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은 유혹은 강하다. 당신이 얼마나 야심차고 비전 있고 특별한지 보여주고 싶은 욕망은 거부하기 어렵다. 하지만 진정으로 특별한 사람은 특별해 보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특별한 일을 한다. 침묵은 또한 집중을 보호한다. 당신이 계획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설명해야 하고 변명해야 하고 방어해야 한다. 당신의 에너지는 정당화에 사용되고 실제 실행에서는 멀어진다. 남들의 질문에 답하느라 자신의 길을 잃는다.
남들의 의견을 듣느라 자신의 직감을 의심한다. 남들을 설득하느라 자신의 확신을 흔든다. 이 모든 것이 불필요한 소음이다. 당신을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방해물이다. 침묵하라. 그리고 움직여라. 말하지 말고 보여줘라. 설명하지 말고 증명하라. 약속하지 말고 실현하라. 당신의 입은 닫고 당신의 손은 열어라. 당신의 계획은 숨기고 당신의 행동은 드러내라. 세상은 당신의 말을 기다리지 않는다. 세상은 당신의 결과를 기다린다. 번호 2. 계획을 공유하는 것의 위험성. 당신은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당신의 입이다.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안달이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동료에게. 마치 그 말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처럼. 하지만 그 반대가 일어난다. 당신이 말하는 순간 당신의 꿈은 죽기 시작한다. 왜 사람들이 당신의 계획을 듣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정말 당신의 성공을 원해서일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당신이 실패할 이유를 찾고 있다. 당신이 시도조차 하지 않을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당신을 자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이것이 잔혹한 진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평범하게 남아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은 그들의 안주를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야망을 듣자마자 무너뜨리기 시작한다. 그건 위험해. 실패 확률이 높아. 너는 경험이 없어. 돈이 많이 들어. 이런 말들이 독화살처럼 날아온다. 그리고 당신은 그 화살들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 표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 교묘한 것은 그들이 걱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나는 네가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그들은 당신이 성공할까봐 걱정하고 있다. 당신이 그들을 뛰어넘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당신이 계획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재판정에 서게 된다. 모든 사람이 판사가 되고 당신은 피고가 된다. 당신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변명해야 하고 정당화해야 하고 방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에너지는 소모된다. 실행에 써야 할 힘을 설득에 쓰게 된다. 창조해야 할 시간을 논쟁에 보내게 된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당신 자신이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확신했던 계획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흔들리기 시작한다. 정말 이게 좋은 아이디어일까? 다들 반대하는데 내가 틀렸나? 이렇게 의심이 시작되면 끝이다. 당신의 비전은 흐려지고 열정은 식고 용기는 사라진다. 심지어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위험하다. 그들의 격려는 당신을 착각하게 만든다. 마치 이미 성공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 대단한 아이디어야. 넌 정말 성공할 거야. 난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이런 말들을 듣는 순간 당신의 뇌는 도파민을 분비한다. 성취감을 느낀다. 마치 이미 목표에 도달한 것처럼 착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할 동기는 줄어든다. 왜 힘들게 일해야 하는가? 이미 인정받았는데, 이미 칭찬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조기 인정의 함정이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박수를 받는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도 존경을 받는다. 하지만 그 박수는 공허하다. 그 존경은 거짓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기다린다. 당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지, 당신이 말한 것을 실현하는지. 그런데 당신은 이미 에너지를 다 써버렸다. 말하는데, 설명하는데, 정당화하는데.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실망한다. 당신을 믿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린다. 반대했던 사람들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며 고개를 젓는다. 이제 당신은 더욱 큰 저항에 부딪힌다. 다음번에 무언가를 시도하려 할 때 사람들은 이미 당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또 시작이네.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뻔해. 당신은 스스로 신뢰를 잃었다. 말의 힘을 잃었다. 꿈을 꿀 권리조차 잃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진짜 성취자들은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입을 다문다. 귀를 열고 입은 닫는다. 듣지만 말하지 않는다. 흡수하지만 방출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보물처럼 지킨다.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다. 오직 행동으로만 증명한다. 당신도 그래야 한다. 당신의 꿈을 지켜야 한다. 당신의 비전을 보호해야 한다.
당신의 계획을 숨겨야 한다. 세상에 보여줄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결과다. 번호 3. 초기 비전의 연약함. 당신의 꿈은 갓 태어난 아기와 같다. 아름답고 순수하고 가능성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동시에 연약하고 쉽게 다치고 보호가 필요하다. 그런데 당신은 그 아기를 폭풍우 속에 내던지고 있다.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세상에 노출시킨다.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꿈을 성인들의 세계에 밀어넣는다. 그리고 놀란다. 왜 그 꿈이 살아남지 못하는지. 모든 위대한 것은 작게 시작한다. 거대한 참나무도 한 알의 도토리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그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시간이다. 보호다. 조용한 성장이다. 도토리는 땅속 깊은 곳에 심어진다. 빛도 없고 소음도 없고 방해도 없는 곳에. 그곳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천천히 힘을 기른다. 그러다가 충분히 강해지면 그제서야 땅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작은 새싹으로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결국 거대한 나무가 된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도토리를 심자마자 파헤쳐서 어떻게 되고 있나 보자라고 한다면 그 도토리는 죽는다. 당신의 꿈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순간 그것은 아직 연약한 씨앗에 불과하다. 확신도 부족하고 계획도 불완전하고 의지도 불안정하다. 이 상태에서 외부의 비판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 한 방에 무너진다. 그건 불가능해.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당신의 의지는 흔들린다. 너는 할 수 없어. 이것으로 끝이다. 당신의 확신은 사라진다. 다른 사람들도 다 실패했어. 당신의 희망은 꺾인다. 왜냐하면 당신의 꿈이 아직 그런 공격을 견딜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꽃을 생각해보라. 갓 켜진 촛불은 가장 작은 바람에도 꺼진다. 하지만 한번 크게 타오르면 웬만한 바람으로는 꺼지지 않는다. 당신의 열정도 마찬가지다. 초기의 열정은 약하다. 다른 사람의 한마디 말로도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열정을 조용히 키우면 다르다. 혼자서 연습하고, 혼자서 준비하고, 혼자서 성장하면 그 열정은 점점 강해진다. 그러다가 충분히 커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이다. 보호의 힘이다. 당신은 자신의 꿈을 남에게 증명하려 하지 마라. 아직 증명할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기를 단계다. 근육을 생각해보라.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첫날부터 무거운 바벨을 들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부상만 당할 뿐이다.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한다. 점점 늘려간다. 근육이 적응할 시간을 준다. 그래야 결국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다. 당신의 의지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큰 저항과 싸울 필요 없다. 작은 성공부터 쌓아가라. 확신을 차근차근 키워가라. 그런데 당신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아직 약한 상태에서 가장 큰 저항에 맞서고 있다. 그리고 왜 무너지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초기 비전의 또 다른 특징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은 다르다. 계획은 현실에 맞춰 수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이 미리 계획을 발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변경하기 어려워진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고 약속했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게 된다. 체면 때문에, 일관성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더 나은 길이 보이는데 갈 수 없다. 더 좋은 방법을 발견했는데 쓸 수 없다. 모든 것은 당신이 너무 일찍 말했기 때문이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유연하게 유지한다.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에게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만 약속했기 때문이다. 당신의 꿈을 보호하라. 당신의 비전을 지켜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숨겨두어라.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세상에 보여주어라. 하지만 말로 보여주지 마라. 결과로 보여주어라. 번호 4. 실행의 중요성. 말은 바람이다. 실행은 바위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바람을 만들어냈는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계획을, 선언을 했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 바위가 된 것은 몇 개나 되는가? 이것이 당신과 성공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다. 그들은 바람을 만들지 않는다. 바위를 쌓는다. 하나씩,
천천히, 조용히. 세상은 당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 세상은 당신의 결과만 믿는다. 당신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말해도, 아무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명해도, 아무리 확신 있게 선언해도 소용없다. 증명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공허하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결과를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이 주목한다.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 모든 사람이 존경한다. 왜냐하면 결과는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는 변명을 만들지 않는다. 결과는 그냥 거기에 있다.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부정할 수 없게. 당신이 나는 운동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6개월 후 완전히 달라진 몸을 보여주는 것 중 무엇이 더 강력한가? 당신이 나는 사업을 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 당신이 나는 변할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것과 실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 무엇이 더 영향력이 있는가? 답은 명확하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계속 말에 의존하는가? 왜 행동보다 약속을 선호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말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말하는 데는 희생이 필요 없다. 고통이 필요 없다.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 없다. 그냥 입만 열면 된다. 하지만 실행은 다르다. 실행은 모든 것을 요구한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편안함을, 당신의 안전지대를, 당신의 변명들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행을 피한다. 대신 말로 자신을 위로한다. 언젠가는 할 거야. 기회가 되면 할 거야. 준비가 되면 시작할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그 기회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준비는 완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시간도, 기회도, 준비도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의지다. 결단이다. 용기다. 실행하는 사람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 태도다. 마음가짐이다. 우선순위다. 실행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 가진 것으로 시작한다. 부족한 조건에서도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완벽한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조건이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기다리게 된다는 것을. 당신이 체육관에 가기 전에 완벽한 운동복을 살 때까지 기다린다면 아마 영원히 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지식을 습득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아마 영원히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변화하기 전에 완벽한 계획을 세울 때까지 기다린다면 아마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실행하는 사람들은 불완전하게 시작한다. 그리고 하면서 배운다. 하면서 개선한다. 하면서 완벽해진다. 이것이 바로 실행의 마법이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길이 보인다. 시작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앉아서 지도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실제 길의 상태는 알 수 없다. 실제로 걸어봐야 알 수 있다. 어디가 험하고 어디가 평탄하고 어디서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실행은 또한 당신을 변화시킨다.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행동해야 변한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는 사람은 단순히 몸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도 변한다. 의지력이 강해진다. 자신감이 생긴다. 규율이 생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행동하는 사람은 단순히 목표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변한다.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확신에 차게 된다. 이것이 실행의 또 다른 힘이다. 결과를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든다. 당신이 말만 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실행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앞서가고 있다.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시간에 행동한다. 당신이 계획하는 시간에 실현한다. 당신이 준비하는 시간에 완성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당신 앞에 서 있다. 당신이 꿈꿔왔던 곳에 서 있다. 당신이 말로만 약속했던 것을 실제로 이뤄낸 채로. 그때 당신은 깨닫는다. 말의 한계를, 계획의 허무함을, 약속의 공허함을. 그리고 후회한다. 왜 진작 행동하지 않았을까? 왜 말 대신 실행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당장 입을 다물고 움직여라. 말하지 말고 행동하라. 약속하지 말고 증명하라. 당신의 결과가 당신을 대신해서 말하게 하라. 번호, 위대한 성취자들의 규율. 역사를 돌아보라. 진정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을 보라.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조용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신문에 인터뷰를 했는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기 전에 텔레비전에 출연했는가?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기 전에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는가? 아니다. 그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피했다. 대중의 시선을 멀리했다. 남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창조는 고독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위대한 발견은 침묵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자신의 실험실에서, 자신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일했다. 실패를 거듭했다. 좌절을 겪었다. 의심을 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뎠다.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않았다. 누구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비전을 믿었다. 자신의 직감을 따랐다.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다. 세상을 놀라게 했다. 역사를 바꿨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견뎌야 했는지 아는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싶은 유혹을,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유혹을, 그 모든 유혹을 이겨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시적인 위로보다 영원한 성취를 선택했다. 순간적인 인정보다 지속적인 결과를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성취자들의 규율이다. 그들은 즉시적인 만족을 거부한다. 쉬운 길을 마다한다. 편한 선택을 피한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그런 규율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조그만 아이디어만 떠올라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작은 진전만 있어도 자랑하고 싶어 한다. 조그만 성공만 있어도 과시하고 싶어 한다. 이것이 당신과 위대한 성취자들 사이의 차이다. 그들은 기다릴 줄 안다. 참을 줄 안다. 견딜 줄 안다. 그들에게 인정은 마지막에 오는 것이다. 과정이 아니라 결과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인정은 첫 번째로 찾는 것이다. 시작하자마자 원하는 것이다. 과정 중에 계속 갈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당신이 위대해지지 못하는 이유다. 진정한 대가들을 보라. 그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라. 화가는 캔버스 앞에서 혼자 선다. 몇 시간이고 몇 일이고 몇 달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작가는 빈종이 앞에서 혼자 앉는다. 밤새도록 주말 내내 휴일에도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발명가는 실험실에서 혼자 연구한다.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다시 시도하면서 아무도 응원하지 않고 아무도 격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혼자다. 그들은 침묵한다. 그들은 집중한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다. 사회의 기대를 거부한다. 오직 자신의 작품에만 몰입한다. 오직 자신의 비전에만 충실한다. 오직 자신의 기준에만 맞춘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문가 정신이다. 이것이 바로 마스터의 마음가짐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평가는 마지막에 온다는 것을. 진짜 인정은 결과가 나온 후에 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은 기다린다. 참는다. 견딘다. 그리고 완성했을 때 그제서야 세상에 보여준다. 말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보여준다. 그러면 세상은 놀란다. 감탄한다. 인정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언제부터 이런 것을 준비했는가? 왜 아무도 몰랐는가? 하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는다. 미소만 짓는다. 그리고 다음 작품을 위해 다시 혼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위대함의 패턴이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공식이다. 침묵, 집중, 실행, 완성, 공개, 인정. 당신도 이 패턴을 따라야 한다. 이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 더 이상 중간 과정을 공개하지 마라. 더 이상 미완성 작품을 자랑하지 마라. 완성하라. 그리고 그때 보여줘라. 번호 6. 타인의 성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원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그들은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란다. 당신이 포기하기를 원한다. 당신이 그들과 같은 수준에 머물기를 갈망한다. 이것이 잔혹한 현실이다. 이것이 당신이 직면해야 할 진실이다.
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가? 악해서인가? 나쁜 사람이어서인가? 아니다. 인간적이어서다. 당신이 성공하면 그들의 실패가 더욱 선명해진다. 당신이 변화하면 그들의 정체가 더욱 부끄러워진다. 당신이 성장하면 그들의 안주가 더욱 한심해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막으려 한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건 너무 위험해. 실패할 확률이 높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안전한 길을 선택해. 이런 말들이 그들의 무기다. 걱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조언이라는 독을 바른 화살들이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다. 당신을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 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실패자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싶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 그룹을 떠나려 하면 그들은 당황한다. 불안해한다. 화를 낸다. 너는 변했어. 너는 예전 같지 않아. 너는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이런 말들로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리려 한다.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 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전진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 더욱 교묘한 방법을 쓴다. 당신의 약점을 찾아낸다. 당신의 실수를 확대한다. 당신의 좌절을 부풀린다.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역시 안 될 줄 알았어. 처음부터 불가능했어. 이렇게 당신이 넘어지기만을 기다린다. 당신이 포기하기만을 바란다. 그리고 정말로 당신이 포기하면 그들은 기뻐한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한다. 역시 우리가 맞았어. 역시 현실은 어려워. 역시 꿈만으로는 안 돼. 이렇게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한다. 자신들의 포기를 합리화한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로 성공한다면, 정말로 목표를 이룬다면, 그때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때가 좋았을 뿐이야. 특별한 조건이 있었을 뿐이야. 그 다음에는 깎아내리려 한다. 하지만 다른 것은 잃었잖아. 하지만 희생한 것이 많잖아. 하지만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당신의 성공이 명백하면 어떻게 할까? 그때서야 태도를 바꾼다. 갑자기 친해지려 한다. 갑자기 도움을 요청한다. 갑자기 조언을 구한다.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 나도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어. 나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어? 이제 그들은 당신의 친구가 되려 한다. 당신의 성공에 기생하려 한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들이 어떻게 당신을 대했는지를, 당신이 어려울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것이 당신이 알아야 할 현실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안함을 원한다. 그래서 당신은 혼자 가야 한다. 침묵해야 한다. 비밀스럽게 움직여야 한다. 당신의 계획을 그들과 공유하지 마라. 당신의 진전을 그들에게 보고하지 마라. 그들은 당신의 편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의 적이다. 선의를 가진 적, 걱정으로 포장된 적, 사랑이라는 이름의 적이다. 가장 위험한 적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의 조언을 받지 마라. 그들의 걱정에 신경 쓰지 마라. 당신의 길을 가라. 당신의 비전을 따라가라. 당신의 꿈을 지켜라. 그리고 성공한 다음에 그제서야 그들에게 보여줘라. 말로 설명하지 말고 결과로 증명하라. 그때 그들은 침묵할 것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까지 당신은 혼자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번호 7. 약속과 실현의 차이. 세상은 약속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실현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약속하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쉽기 때문이다.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즉석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운동을 시작할 거야. 나는 금연할 거야.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사업을 할 거야. 이런 말들을 몇 번이나 들었는가? 아니, 당신 스스로 몇 번이나 했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 지켜진 것은 몇 개나 되는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약속과 실현의 차이다. 말하기와 하기의 차이다. 의도와 행동의 차이다. 약속은 미래의 일이다. 언젠가 할 일이다. 조건이 맞으면 할 일이다. 하지만 실현은 현재의 일이다. 지금 하는 일이다. 조건에 상관없이 하는 일이다. 약속하는 사람들은 변명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하지만 실현하는 사람들은 변명이 없다.
조건이 맞지 않아도 한다. 시간이 없어도 만들어서 한다. 돈이 없어도 방법을 찾아서 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약속하지 않는다. 그냥 한다. 그들은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냥 운동복을 입고 나간다. 그들은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그냥 첫 번째 고객을 찾아 나선다. 그들은 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그냥 다르게 행동한다. 약속과 실현 사이에는 거대한 강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강을 건드리지 못한다. 강 이편에서 계속 약속만 한다. 그 강의 이름은 무엇인가? 불편함이다. 어려움이다. 고통이다. 약속은 편하다. 앉아서 할 수 있다. 커피를 마시면서 할 수 있다.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실현은 불편하다. 일어나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땀을 흘려야 한다. 약속은 즉각적인 만족을 준다. 마치 이미 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한다. 주변 사람들의 박수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현은 즉각적인 고통을 준다. 힘들고 지치고 좌절스럽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속을 선택한다.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즐겁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약속만 하던 사람은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같은 상황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현하던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 다른 곳에 있고, 다른 상황에 있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것이 시간의 마법이다. 작은 차이가 거대한 결과를 만든다. 매일 10분씩 약속만 하는 사람과 매일 10분씩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의 1년 후 차이는 얼마나 클까? 1000일의 약속 vs 1000일의 실행, 어떤 쪽이 더 가치가 있을까? 역사를 보라. 기억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기억되는가? 그들의 약속으로인가? 그들의 실현으로인가?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말로 기억되는가? 아니면 실제로 노예를 해방시킨 것으로 기억되는가? 간디는 인도를 독립시키겠다는 선언으로 기억되는가? 아니면 실제로 독립을 쟁취한 것으로 기억되는가? 킹 목사는 꿈이 있다는 연설로만 기억되는가? 아니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평생의 투쟁으로 기억되는가? 그들 모두 말도 했다. 하지만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말 때문이 아니다. 실행 때문이다. 말은 일시적이다. 바람처럼 사라진다. 하지만 실현은 영원하다. 역사에 새겨진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약속하는 사람인가? 실현하는 사람인가? 만약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약속을 멈춰라. 더 이상 하겠다고 말하지 마라. 그냥 하라. 더 이상 시작할 거다라고 선언하지 마라. 그냥 시작하라. 더 이상 변할 거다라고 약속하지 마라. 그냥 변해라. 세상은 당신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다. 세상은 당신의 결과를 기다린다. 그리고 결과는 오직 실행에서만 나온다. 약속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번호 8. 놀라움의 전략적 가치. 놀라움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미리 알린다. 모든 계획을 미리 발표한다. 모든 의도를 미리 공개한다. 그리고 놀란다. 왜 임팩트가 없는지, 왜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는지. 이유는 간단하다. 놀라움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는 놀랄 수 없다.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는 감동할 수 없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는 것, 예상치 못한 것,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은 다르다. 그것은 충격을 준다. 감탄을 자아낸다. 기억에 남는다. 마술사를 보라. 그들이 트릭을 미리 설명하는가?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알려주는가? 절대 그렇지 않는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을 지킨다. 그래야 관객들이 놀라기 때문이다. 만약 마술사가 이제 토끼를 모자에서 꺼내겠습니다 라고 미리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 아무도 감탄하지 않는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성취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에게 미리 말해버리면 놀라움이 사라진다. 충격이 사라진다. 임팩트가 사라진다. 하지만 조용히 준비하다가 갑자기 결과를 보여주면 모든 사람이 충격받는다. 모든 사람이 감탄한다.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왜 아무도 몰랐지? 이런 반응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증거다. 놀라움은 또한 저항을 무력화시킨다.
당신이 계획을 미리 발표하면 사람들은 반대할 시간이 있다. 방해할 기회가 있다. 의심을 품을 여유가 있다. 하지만 갑자기 결과를 보여주면 반대할 시간이 없다.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이다. 반대하고 싶었는데 이미 성공했네. 막고 싶었는데 이미 끝났네. 이것이 바로 놀라움의 전략적 가치다. 비판을 피할 수 있다. 저항을 우회할 수 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기업들을 보라. 그들이 어떻게 시장에 나타났는지 보라.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기 전에 우리는 휴대폰을 만들 겁니다라고 발표했는가? 아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개발하고 완성된 제품을 갑자기 공개했다. 구글이 검색 엔진을 만들기 전에 우리는 야후를 이기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는가? 아니다. 그들은 조용히 더 나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갑자기 세상에 선보였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를 만들기 전에 우리는 마이스페이스를 제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는가? 아니다. 그들은 대학 기숙사에서 비밀리에 시작해서 갑자기 전 세계를 연결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은 말하지 않고 행동했다. 발표하지 않고 실현했다. 그리고 결과를 내놓았을 때의 임팩트는 엄청났다. 업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경쟁자들이 당황했다. 전문가들이 놀랐다. 이것이 바로 놀라움의 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 그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발표한다. 나는 다이어트를 시작할 거야. 나는 새로운 사업을 할 거야. 나는 이번에 정말 변할 거야. 그리고 몇 달 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놀라지도 않는다. 그냥 또 시작이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놀라움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있다. 놀라움은 한 번뿐이다. 한 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 당신이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후 6개월 만에 몸이 변했다고 해보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아, 그래. 몇 달 전에 운동한다고 했지. 별로 놀랍지 않다. 이미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운동하다가 갑자기 완전히 달라진 몸을 보여준다면 세상에 언제부터 운동을 했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같은 결과지만 임팩트는 완전히 다르다. 놀라움은 또한 당신에게 심리적 우위를 준다. 사람들이 당신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당신은 신비로워진다. 흥미로워진다. 존경받는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미리 말해버리면 당신은 예측 가능해진다. 지루해진다. 무시받는다. 진정으로 강력한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다.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목한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놀라움을 주는 사람이. 그러려면 입을 다물어야 한다. 계획을 숨겨야 한다.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 세상을 놀라게 하라. 하지만 먼저 자신을 놀라게 하라. 당신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이뤄내라.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그래야 세상도 정말로 놀란다. 번호구, 메시지를 강화하는 은유들. 씨앗을 보라.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씨앗은 어둠 속에서 시작한다. 땅 깊은 곳, 햇빛도 없고 소음도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조용히 변화가 일어난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뿌리가 내린다. 줄기가 형성된다. 생명의 힘이 축적된다. 아무도 보지 않는 동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다가 충분히 강해지면 그제서야 땅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작은 새싹으로, 그리고 점점 더 크게. 사람들은 그때서야 놀란다. 어디서 갑자기 이런 나무가 자랐지?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그 나무는 갑자기 자란 게 아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준비해온 것이다. 당신의 꿈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순간 그것은 씨앗과 같다. 아직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보호가 필요하다. 그 씨앗을 땅속 깊이 심어라. 어둠 속에서 키워라. 아무도 모르게 성장시켜라. 만약 씨앗을 심자마자 파헤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씨앗은 죽는다. 뿌리를 내릴 기회도 없이. 하지만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면 어느 날 갑자기 땅 위로 새싹이 돋아난다.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다. 독수리를 보라. 그것이 어떻게 나는지 보라. 독수리는 날기 전에 나는 지금 날아오를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그냥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올라간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경이로워한다. 그 자유로움을, 그 힘을, 그 우아함을.
하지만 독수리가 만약 날기 전에 나는 이제 날 것이다.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래, 어서 날아봐 라고 할 것이다. 말은 임팩트를 죽인다. 행동은 임팩트를 만든다. 당신도 독수리가 되어라. 말하지 말고 날아라. 선언하지 말고 실행하라. 강물을 보라. 그것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라. 강물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흐른다. 조용히, 꾸준히, 멈추지 않고. 바위가 막아도 돌아간다. 언덕이 가로막아도 뚫고 간다. 절벽이 있어도 떨어져 내린다. 말 없이, 불평 없이, 변명 없이. 그리고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 목적지에 도달한다. 사람들은 그 강을 보며 감탄한다. 그 일관성을, 그 인내를, 그 결과를. 당신의 노력도 강물과 같아야 한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격려하지 않을 때도, 장애물이 있어도 돌아가고,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가며, 좌절이 있어도 계속 흘러가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바다에 도달한다. 목표에 도달한다. 다이아몬드를 보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라. 다이아몬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천 년, 수만 년의 압력과 열을 견뎌야 한다. 땅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엄청난 고통을 참으며. 하지만 그 과정을 견뎌낸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단단하고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 된다. 당신의 성장도 마찬가지다. 쉽고 편한 길로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다. 압력을 견뎌야 하고, 열을 참아야 하고,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가치를 갖게 된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불을 보라. 그것이 어떻게 타오르는지 보라. 작은 불씨는 바람에 쉽게 꺼진다. 하지만 한번 크게 타오르기 시작하면 오히려 바람이 더 크게 만든다. 당신의 열정도 마찬가지다. 초기의 열정은 약하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꺼질 수 있다. 그래서 보호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충분히 키우면 다르다. 그때는 반대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든다. 더 뜨겁게 태운다. 이 모든 은유들이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조용히 시작하라. 어둠 속에서 성장하라. 말하지 말고 행동하라.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준비가 되면 그때 세상에 보여주어라. 당신은 씨앗이다. 독수리다. 강물이다. 다이아몬드다. 불꽃이다. 이 모든 것들처럼 행동하라. 침묵하고 꾸준하며 강력하게. 그러면 당신도 그들처럼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다. 한쪽 길에는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꿈을 떠벌리고 계획을 자랑하며 약속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그들은 시끄럽고 화려하고 주목받는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비어있다. 그들의 결과는 허무하다. 다른 쪽 길에는 조용한 사람들이 있다. 침묵하며 실행하고 창조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때로는 잊혀진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실제 결과가 있다. 그들의 삶에는 진짜 변화가 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이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순간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든, 얼마나 많은 계획을 떠벌렸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이 순간이다. 당신이 지금 내리는 결정이다. 당신이 지금 침묵을 선택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한다. 당신이 지금 실행을 선택한다면 당신의 미래는 달라진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말만 한다면, 당신이 계속 약속만 한다면 1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5년 후에도 같은 변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다. 기회는 기다리지 않는다. 당신의 꿈은 기다리지 않는다. 매일 당신이 말만 하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행동하고 있다. 당신이 계획만 세우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실행하고 있다. 당신이 망설이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앞서가고 있다. 그들과 당신의 차이는 무엇인가? 재능인가? 운인가? 조건인가? 아니다. 단 하나의 차이다. 그들은 침묵하고 당신은 말한다. 그들은 실행하고 당신은 계획한다. 그들은 증명하고 당신은 약속한다. 바로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다. 꿈을 이루는 사람과
꿈만 꾸는 사람의 차이다. 당신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그 힘은 침묵 속에서만 자란다. 그 가능성은 어둠 속에서만 꽃핀다. 그 능력은 혼자 있을 때만 발현된다. 당신이 그 힘을 말로 흘려보낼 것인가? 당신이 그 가능성을 자랑으로 낭비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하지만 기회는 지금뿐이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내년이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 당신의 입을 다물어라. 바로 지금 당신의 손을 움직여라. 바로 지금 당신의 꿈을 지켜라. 세상이 당신의 말을 기다리지 않는다. 세상은 당신의 결과를 기다린다. 그 결과를 만드는 것은 지금이다. 그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지금이다.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지금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더 이상 망설이지 마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침묵하라. 실행하라. 증명하라. 당신의 시간은 지금이다. 당신의 순간은 지금이다. 당신의 기회는 지금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